첫 수업 때 원포인트 퍼스펙티브 1.2시법에 대해서 저희는 수업을 했었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그동안 준비를 계속해서 이제 좀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진행할 것은 1.2시법에 대한 응용법이에요. 그 응용법이 뭐냐면은 처음으로 저희가 봐야 될 문제는 이제 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근경, 중경, 원경이 있는데 근경에서 톤이 진하게 들어가면 원경으로 들어갈수록 톤이 이제 점점 약해지겠죠. 그리고 라인도 처음에는 굵게 들어갔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얇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멀리 볼 때는 사물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디테일이 잘 안 보이고 색깔이 희미하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포컬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 라인을 이런 식으로 이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이미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학습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 포인트부터 저는 그대로 수직을 다 찍고 있는데 지금 다 들어맞아요. 그죠? 어디 하나 틀린 데가 없죠. 보시면 가까이 보셔도 아마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이번에 할 것은 제가 보여드릴 것은 먼저 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톤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냐 하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그 컬러보다 흑백으로 먼저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네모난 직사각형 박스로 이거를 뭐 건물이나 나무나 어떤 오브젝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보시면은 요거 하나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요거 만드시는 거는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 라인에 맞춰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면 레이어를 하나 꺼내셔가지고 여기 왼쪽에 라쏘 툴 위에 요 모양 있죠. 점선으로 된 거. 막기 툴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네모 박스 클릭 드래그 그냥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단축키 B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엔터 바로 위에 있는 오른쪽으로 괄호 닫히는 단축키가 하나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칠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G를 누르셔가지고 이대로 채워주셔도 돼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려면은 요렇게 이제 블랙 앤 화이트의 그라데이션이 표시가 돼 있어야 되겠죠. 다르게 돼 있으면은 다르게 먹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저는 요거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한번 세워 볼게요. 지금 이 라인이 어쨌든 다 맞는 라인이니까 여기에 저는 맞춰 볼게요. 일단 저라면은 가장 앞에 큰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lt 누르고 클릭하고 땡기면은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뒤에 있는 거를 한번 또 해볼게요. 뒤에 있는 거를 한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더 줄여서 요렇게 그러면 이 간격 보이시죠? 요 간격들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더 줄어들어야 되겠죠. 요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어야 되겠죠. 요런 식으로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네모난 박스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패널이나 판 이런 걸로도 한번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저는 그냥 하나의 그냥 얇은 판처럼 생각을 하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여기, 여기. 자, 요 앞에는 좀 더 굵게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좀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일단 저는 이쪽 맨 앞에 있는 면을 가장 어둡게 했어요. 가장 가까우니까. 그리고 두 번째 거를 저는 좀 줄여 볼게요. 요 색깔로 한번 줄여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요 색깔로 한번 줄여보고,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여기는 가장 먼 곳이니까 이렇게 한번 줄여주고, 여기는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한번 줄여봤어요. 한번 보세요. 뭐가 좀 보이시나요?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을 이제 수업할 때마다 드리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저는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10단계를 이 블랙이라고 치고 1단계를 이 화이트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톤을 이제 톤 다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저는 또 톤 다운을 한번 더 시킬게요. 그리고 옆에도 한번 또 시킬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4단계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5단계, 그 다음에 6단계, 그 다음에는 7단계,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8단계, 그 다음에는 9단계, 요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흰색은 10단계로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블랙 앤 화이트로 그냥 그라데이션이 쭉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요것들이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 10번은 여기,
9번은 여기, 8번은 여기,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거랑 이거 사이에도 더 많은 다양한 톤들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일단 크게 한번 나눠 보면은 예시로 제가 보여드렸었을 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근경은 여기 앞에라고 치고, 중경은 여기 중간, 원경은 저 뒤에. 원경이니까 색깔이 다 날아가고 바래버렸죠? 예, 요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좀 신기한 걸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를 저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뭐를 할 거냐면은 요 틀 안에 한번 넣어 볼게요. 요거를 할 때는 컨트롤 R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고 끝에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끝이니까 여기 이렇게 맞춰 볼게요. 어때요? 요거 여기다 하니까 딱 들어맞죠? 이제 요거를 만약에 블러 처리를 좀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뭔가의 또 하나의 면을 이루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단면으로만 보여드렸었을 때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도 지금은 컬러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색감을 완전히 내려볼게요. 결국은 이 톤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확대를 해보면 여기 정말 다양한 색감도, 아니, 색은 없지만 그 명도들이 있죠. 진함과 어둠과 밝음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있죠. 예, 그래서 요런 거를 반드시 알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진은 밑에 여기 제가 뭐 출처해서 올려놓긴 했는데 unsplash.com이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정말 좋은 사진들 많거든요. 공부하시기에.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요게 되셔야지 나중에 그 이제 컬러 들어갔었을 때 이제 더 확실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기본기를 좀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일단은 저는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선생님, 여기 처음부터 크게 들어가는 게 맞고, 진하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왜 끝에 가면 갈수록 작아져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저 뒤에 보면 큰 건물들이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예,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진짜 정말 이상할 거예요. 그, 단지 그 차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사람도 키 큰 사람이 있고 키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건물도 키 큰 건물이 있고 키 작은 건물이 있어요. 근데 키가 큰 건물이 여기 있으면 대신에 그 큰 건물이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키가 크죠? 이거를 요렇게 표현할까요? 그냥 높다? 이거는 이게 만약에 다 모든 형상을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도도 강해야 되고 크기도 커야 되고 뭐 그렇겠죠. 근데 요거는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크기는 커도 명도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루엣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안 나죠. 여기랑 지금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보다 여기랑 여기가 어떻게 보면 더 지금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저는 보여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거는 이쪽에서 요로 시선이 흐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더 어둡고 점점 밝아지고, 예,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디테일이 올라갈 거고, 그렇죠. 요런 게 잡히면서 형태가 잡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디테일이 올라갈 거고, 여기서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더 배치가 되면서 면이 나눠질 거고,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톤을 그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고, 톤을 연습을 하실 때 이런 것도 좋아요. 여기서 요거를 그대로 마키투를 그려줘요. 그 다음에 이걸 좀 키우신 다음에 브러쉬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요걸로 기본 브러쉬로 하신 다음에 트랜스퍼 가시면은 펜프레저리라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필압이라는 뜻이에요. 필압. 그러면은 필압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제가 여기서 이제 칠하는 모든 게 지금 선택했으니까 밖에는 안 먹겠죠? 모든 게 같은 느낌으로 먹지가 않아요. 더 세게 주면 이렇게 먹고 약하게 주면 이렇게 먹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나실 때 여기는 어두워지고 밑에는 푸러지고, 그리고 밑에는 또 그림자가 있을 거고, 요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 방식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진해졌다가 점점 옅어졌다가 진해졌다가 옆으로도 진해졌다가 풀어졌다가 진해졌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면을 나누는 게 다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요게 모이면서 어떻게 보면 입체적인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가 어둡기 때문에 여기 밝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지금 다 만약에 요 색깔로 돼 있다 하면 이 입체적으로 보일까요? 아니죠. 그냥 평면으로 보일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이런 연습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에 이어서 저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면, 한번 보세요. 이제 라인을 할 거예요, 라인. 라인은 어떻게 되냐면, 잠시만요. 요거까지 그냥, 예. 라인은 여기서 단축키로, 그러니까 영어로 O 옆에 P가 있죠. P 오른쪽에 보시면은 괄호 열고 닫고가 있어요. 그거를 조금 키워주신 다음에 뭐 굵기를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고, 그럼 하나의 면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겠죠. 이음은 선이 되고 요렇게 칠하면 면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이 필압을 만약에 줬을 때 점점 이제 여기서 풀어져요. 요런 식으로.
점점 옅어지고, 그리고 더 가늘게 한번 해볼게요. 가늘게 하면 좀 어떻게 보면 디테일이 보이겠죠? 디테일. 이 선만으로도 되게 입체감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상. 이걸 칠하지 않아도. 벌써 약간 뭔가 이 선으로만 이런 식으로 느낌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강약 조절만으로 인해서 되게 입체적인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이게. 예, 그래서 선 연습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이 지금 여기보다 더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제가 더 진하게 하고 이쪽 부분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은 이쪽으로 다 몰려올 테니까 이 라인을 따라서 이쪽으로 와서 요게 주제가 될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이거를 뭐 지금 투시를 잡고 그린 게 아니라 일단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잡았던 거고요. 예, 요렇게 연습을 요렇게도 해보시고 지금까지 이제 그러면 투시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 이제 기본적인 걸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인용해 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원이 여기서는 이 정도로 보일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기둥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좀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2점 투시법, 3점 투시법 들어가기 전이니까 1점 투시법만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옆에다가 한번 비슷하게 모작을 한번 해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보시면은 지금 아까 여기 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옆에는 이 라인의 굵기로 거리감을 보여주고 이랬죠. 근데 이제 이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림자가 있겠죠. 그림자. 그럼 그림자가 만약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오는데, 다만 좀 이제 여기서도 톤이 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뭐 요런 식으로 변화가 조금씩 있겠죠? 이것도 라인과 면이 합쳐진 게 그림자예요. 모든 그림자가 보면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머리카락이 막 휘날리는데 그 면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 연습, 이 명암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잘 해두셔야 돼요. 흑백으로. 요게 돼야지만 그 위에 단계를 계속해서 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다양한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뭐 원기둥도 있고 저기 그 직사각형도 있고 정말 많은데, 한번 해보세요. 기본적인 도형 명암 넣는 거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그것도 하나 올려드려 놓을게요. 이게 면으로 한번 볼까요?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 관련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릴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거를 약간 면인 듯 하면서 선으로 이렇게 막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약간 뭔가 돌아가는 듯한 약간
좀 덩어리 같은 기분도 들죠. 이렇게 밸류가 되게 다양하게 나눠지면서. 그리고 이거를 선이라고 했을 때 선이라고 했을 때도 되게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굵은 면으로 이렇게 피랍을 조금씩 줘가면서 그쵸. 되게 밸류가 되게 다양하죠. 이러면서도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거꾸로 나눠주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씩 올라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일단 요 정도로 해서 오늘 선이랑 면, 그러니까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한번 공간 표현하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첫 번째 강의랑 두 번째 강의 합쳐서 그 내용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씩 보완해서 다시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예, 그러면 하여튼 여기까지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2시가 끝났으니까 2.2시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